13시간씩 주 7일 매일매일 12시간이라고 할게요. 편의상. 그럼 360시간이잖아요. 그쵸? 360시간을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. 한 달에 360시간을 일하면서 지금 500도 못 버는 거예요. 한 대략 한번 400만원 번다고 칩시다. 시급 만원입니다, 여러분. 아니, 요새 편의점 알바만 해도 한 시급 만원은 벌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진짜 오늘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 수입이에요. 저축액이 아니라 월 수입이 500만원 이하인 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내 월 수입이 500만원 이하다. 나의 월 수입이 내가 가정주부라면 내 남편의 월 수입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 가정주부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냥 영원이라고 할게요. 편의상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. 그러니까 물론 남편분과 같이 협조해서 벌고 있는 거긴 한데 그냥 편의상 그냥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영원이라고 할게요.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닌 거 저도 압니다. 가정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잘 알고 있어요. 제 와이프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활동, 이런 경제활동 할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와이프한테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. 늘 고마워하며 살고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지금 너 이렇게 돈 벌래 아니면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뭐 이렇게 교육하고 할래 하면 전 무조건 일하는 걸 택하겠어요. 집에서 애들 키우고 가정 뭐 이렇게 돌보고 가사 일하고 이런 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. 한 달에 누가 1000만원 줄게 해도 저는 마다할 겁니다. 그만큼 힘든 일이란 건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영원이라고 칠게요.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. 그냥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월수 500만원 이하다. 그리고 아니면 내가 가정주부다. 그러면 어떻게 월 저축을 1000만원을 만들 것인가? 이 고민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. 정말 매일매일 고민을 해야 됩니다. 결국 이 해법은 다 전략에서 나오는 거예요. 전략하면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게요.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한다.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한 매출이 한 800에서 월 매출입니다. 900만원 정도 나고 뭐 임대료랑 뭐 월급이랑 재료비 빼면은 순수익이 대략 한 400만원 정도 된다. 내가 무슨 뭐 자영업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. 요 정도 된다. 그러면 이분은 만약 이렇게 한지 뭐 한 3년에서 5년 이상 되었다. 3년에서 5년 이상을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순수익 400만원, 500만원 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면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.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냥 처음 다른 사업을 해보신 게 아니라 첫 사업일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. 첫 사업에 자영업 뭐든 상관없어요. 치킨집은 그냥 예를 든 거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. 매출 800만원 내기 쉽지 않습니다.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뭐 한 13시간씩 일하고 월화수목금토일 뭐 주 7일을 일하고 있는 거죠. 정말 열심히 하루에 13시간씩 주 7일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데 순수익이 한 달에 4,500만원도 안 된다.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. 왜 접을 생각을 못하죠? 이걸 왜 계속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? 한번 생각해보세요. 13시간씩 주 7일 매일매일 12시간이라고 할게요. 편의상. 그럼 360시간이잖아요. 그쵸? 360시간을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. 한 달에 360시간을 일하면서 지금 500도 못 버는 거예요. 한 대략 한번 400만원 번다고 칩시다. 순수익이 진짜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.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400만원이다. 시급 만원입니다, 여러분. 아니, 요새 편의점 알바만 해도 한 시급 만원은 벌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? 배민에서 배달을 하루에 13시간씩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제 생각엔 순수익이 한 800만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배달 알바 해봤어요.
스쿠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 알바 저도 해봤습니다. 수익이 적지 않아요. 네, 제가 20살 때도 적지 않았는데 지금도 적지 않죠. 네, 1000만원씩 버는 사람도 꽤 많고. 근데 단 강남 같은 데서 해야 돼요. 수요가 많은데 강남에서 살진 않더라도 이 배민에서 알바한다 그러면 강남에서 해야 됩니다.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, 아니 왜 치킨집을 계속 하는 거예요? 자영업을 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데 쉬는 날도 없이 쉬는 날이 있다고 쳐도 하루에 12시간, 14시간, 16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도 못 본다. 접으세요. 진심입니다. 이거 계속 해봤자 안 돼요. 발전이 없습니다. 그럼 접고 나서 뭐 하죠? 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잖아요. 접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그 동네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장사했으면 어디가 잘 되고 어떤 사장님이 돈 많이 버는지 아실 거잖아요. 그쵸? 그 사장님 내서 일하세요. 진심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을 하고 있어. 학원장이야. 한 달에 월 수익이 500만원도 안 된다. 그냥 접으세요. 강의력이 있는, 내가 직접 강의하는, 내가 하루 종일 강의만 하고 있는데 500만원이 안 된다. 그거 접으세요. 왜 해요? 접고 나서 잘 되는 학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세요. 그러면 이거보다 더 벌걸요? 그러면 뭐 한 600만원 이상은 벌걸요? 아니 그냥 뭐 100만원 더 벌자고 남의 가게에서 일합니까? 그냥 제 거 키우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이렇게 해보세요. 왜 그 원장님은 그렇게 학원이 잘 되는데 왜 우리 학원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지 가서 배우세요. 1년이라도. 1년을 여기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거를 3년 이내에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쵸? 지금부터 3년이니까 지금 과감히 빨리 접으시고, 뭐 지금 권리금 잘 나오거든요. 지금 상가가 되게 없으니까 식당을 하시든, 식당은 1층에서 하니까 요즘에 1층 상가는 권리금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학원이 요즘에 좀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권리금도 좀 받고 웬만한데 막 3천만원씩 막 권리금을 받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지금 찬스니까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. 네, 권리금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지금 권리금 받고 접으세요. 그리고 식당이 됐든, 내가 뭐 요식업이다 그럼 식당, 뭐 미장원이다 그럼 뭐 다른 미용실, 뭐 내가 학원을 하고 있다 그럼 뭐 남의 학원 가서 정말 원장급으로 일하세요. 원장급. 뭐라 그래야 돼? 그 식당에서, 그 학원에서, 그 미장원에서 정말 끝발 날리게 정말 열심히 해보세요.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. 합니다. 그러면 그 사장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는 기간이 1년이면 1년 동안 그분에게 돈을 정말 많이 벌어다 주면 나도 많이 뭐 그만큼 벌게 되겠죠. 미용실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뭐 비율제 잘 하면 되죠. 어찌됐든 그렇게 사장님께 돈을 잘 벌어주면 내가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.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고 내가 그 사장님께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내가 너무 이쁠 거잖아요. 그러면서 사장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대체 여기는 왜 잘 되는지를 가까이서 배울 수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전략이에요. 전략. 이게 전략입니다. 여러분이 첫 사업으로 치킨집을 차려서 3년이나 5년 해서 한 달에 500도 못 벌고 그렇게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돈이 그거밖에 안 되면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.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만 일한다고 도달할 수 없어요. 더 뭐 유지하면 다행이지, 한 달에 뭐 200만원, 300만원 저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만원 저축하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. 네, 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. 매우 큰 변화와 혁신. 이런 큰 변화와 혁신은 내가 하던 대로 하면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. 좀 크게 바꿔야 돼요. 레볼루션이라 그러잖아요. 레볼루션, 뭐 과학혁명의 구조, 뭐 이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레볼루션이 있어야 돼요. 그 데미안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뭐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여러분들이
한 달에 1,000만 원씩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그대로 월급 받으면서 아니면 자영업 하던 그대로 1,000만 원을 내가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겠지. 불가능합니다. 있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아는 지식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뭐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. 똑같습니다. 지금하고.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.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베스트 모습이에요. 아닌 것 같습니까? 뭐 이렇게 고3 때 열심히 공부 못한 것 같아서 재수하잖아요. 고3 때 점수보다 더 낮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이때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아서 재도전을 하지만 사실 이때가 정말 최선이었다고요. 왜냐하면 이분은 그게 최선이니까. 역량을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레볼루션이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부자가 적은 겁니다.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. 왜 하던 대로 합니까? 부자가 되려면 어떤 광고 보니까 그러던데 부자가 되려면 부자한테 배워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. 그리고 뭐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알려준다.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.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배운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. 그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먹고 자고 싸고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어야 돼요.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에 부자를 가까이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. 그 옆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진짜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.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하고 정말 친해져야 돼요. 부자랑 정말 친해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입니다. 그러면 내가 종업원으로 사장보다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. 그러면 정말 밀접하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 사장을 가까이서 뭐 보필한다 그러면 그러지만 가까이서 일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쏙쏙 다 뽑아먹을 수 있어요. 그런다고 내가 손해입니까? 나 돈 벌잖아요. 물론 이분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주겠지만 나는 이분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1년 동안 이 사장님을 완벽하게 배우겠어. 복사하겠어. 이런 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일을 하세요.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비단 자영업자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. 여러분이 회사원이잖아요. 저처럼 한 40대라고 칠게요. 40대 회사원이다. 근데 내가 버는 수익이 한 월에 실수령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다. 그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치킨집에서 월 500만원 이하로 벌거나 아니면 회사원인데 내가 500만원 이하로 벌고 있다. 그러면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사장님의 돈을 많이 벌어주면 내가 이거랑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? 이걸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야. 내가 지금 40대인데 그러면 길어야 한 20년 더 일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20년 동안은 안전하죠. 그럼 그 20년 이후에는 어떡하죠? 내가 만약 60살이 되었어. 그러면 우리가 뭐 한 100세에서 120세까지 살 것 같거든요. 네, 확실하게 이 정도는 살 것 같아요.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한 80살, 이거 완전 살아있는 것도 대단한 거였는데 지금 뭐 70세, 60세 완전 청년이죠 요즘에. 80세만 돼도 정정하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 건강하진 않지만 좀 덜 건강한 상태로 20년에서 40년을 더 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. 그럼 이 60살에 정말 청춘인데 60살이면 요즘에 너무 젊은 것 같아요. 네. 저 마라톤이 취미인데 마라톤 같이 뛰시는 분들 60대 형님들이 저보다 훨씬 잘 뛰십니다. 저도 웬만큼 뛰는 편인데 저보다 훨씬 잘 뛰세요. 이런 팽팽한 나이에 은퇴하고 나서 이 나머지 40년, 60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? 삼성전자 내가 직원인데 내가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? 이거 완전 불가능이잖아요. 그쵸? 우리 아빠가 이건희가 아닌데 우리 아빠가 이병철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? 불가능하죠.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차릴 수 없다. 그럼 이 하청업체는 차릴 수 있을까?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가능할까요?
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죠?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, 네, 여기에서 정년까지 있어도 돼요. 네, 여기에서 별 달고 나오면 되죠. 네, 임원까지 달고 나오면 되는데, 그 다음에 고민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아직 40대나 50대라면 좀 과감한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거를 3년 내에 현실화하려면 저는 좀 빠른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. 나는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소소한 삶이 좋다. 이런 분은 별개입니다. 네,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쭉 사시면 되죠. 그 의미가 있는 삶이잖아요. 근데 나는 정말 10년 안에 100억을 꼭 벌고 싶고, 최소한 한 10억이라도 벌고 싶다. 이런 분이시라면,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. 저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존경합니다. 왜 존경하냐? 저는 절대 못하니까. 저는 도저히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그 박봉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자신이 없어요. 저는 우리 와이프를 존경하거든요. 왜 와이프를 존경하냐? 나는 도저히 가사일 그렇게 못하니까. 애들을 그렇게 밥 주고 맨날 그렇게 키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맨날 그런 것만 나는 절대 못하니까. 그래서 존경합니다. 그렇게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다 해주는 와이프가 너무 고마워요. 우리 사회에는 선생님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. 그쵸? 나는 하기 싫고 나는 힘든 일인데 나는 절대 하기 싫고 절대 안 할 건데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존경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선생님이 부자가 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해요. 선생님 중에서 정년을 꽉꽉 채웠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하는 케이스는 분명히 10% 미만일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부자가 10% 미만이긴 한데 선생님이면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임용고사라는 어려운 시험도 붙어야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어려운 이게 난관을 넘어간 건데 그 분이 부자가 되는 게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다는 뜻이죠. 선생님은 사실 뭐 신랑 신부가 있으면 신랑이 사업을 하고 신부가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구조라고 생각해요. 뭐 삼성전자 직장인이거나 대출이 잘 나오니까 그건 되게 좋은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 외벌인데 선생님이다. 그럼 좀 힘든 것 같아요. 네,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. 이거 뭐 수학과 나와야 합니까? 이거 서울대 나와야 아는 거예요? 뭐 그냥 단순히 산술만 해봐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아니 투자를 잘하면 되지 않냐고요? 무슨 투자에 무슨 뭐 귀재 신이 아닌 이상 무슨 100배 수익률을 어떻게 거둬요? 불가능합니다. 앞에 제가 환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불가능해요, 여러분. 한 달에 200만원씩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건 정말 힘듭니다. 여기 써있잖아요. 10년 안에 100억을 만드는 방법. 한 달에 200만원씩 꼬박꼬박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10년 안에 100억 못 만듭니다. 못해요. 불가능합니다. 물론 할 수도 있죠. 근데 그분은 0.01%의 영역이고 그분은 뭘 해도 성공할 뿐이에요. 그렇게 뭘 해도 성공할 분이 성공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.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. 이 결단 내리는 게 제가 창업 수업을 하면서 솔직히 제일 답답한 게 창업 수업이잖아요. 그쵸? 제가 창업 수업을 하는 거니까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은 드리겠어요.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쥐고 있는 이 500만원이라는 뭐 누군가는 뭐 300만원일 수도 있고 이 달콤한 마약 같은 월급 때문에 이 뭐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. 이 500만원 이 너무 달콤한데 당장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너무 무섭잖아요. 이 500만원의 달콤함 때문에 이거를 놓지 못해가지고 이 뭐 5천만원, 1억, 100억 이거를 못 쥡니다. 이거를 쥐고 쥔 상태에서 이걸 물통을 또 쥐는 게 불가능해요. 이거를 내려놔야 이렇게 쥘 수 있거든요. 못 내려놓습니다. 여기가 가장 큰 난관이에요. 왜냐? 무섭거든요. 두렵다. 안정적이지만 적은 소득으로 사는 게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그 안전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. 여러분이 만약에 한 50세다.
10년이 너무 빠릅니다. 여러분 10년 전 생각해보세요. 10년 전 50세이신 분은 40세고 40세이신 분은 30세잖아요. 그렇게 10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,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10년 동안, 10년 전으로 가면 더 열심히 살 것 같죠?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베스트입니다.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. 왜냐? 쉬운 길로 안전하게 살아오고 있잖아요. 쉬운 길로, 가시밭길이 아닌 쉬운 길로, 안전한 길로 이렇게 앞만 살아봤자 부자는 되지 않아요. 부자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사회에 그렇게 부자가 많지가 않아요.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? 네.